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학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GRE 얘기를 해볼게요. Hey love, you got your heart on your sleeve, but the shirt on your back's a bit small. Hey you, yeah your colors are changing, the world ain't half bad after all. GRE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GRE를 그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도 그냥 그렇고 GRE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못했어요. 뭐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그 당시에 개인적인 일도 많았고 직업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았고 다른 유학 준비 자료들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GRE에다가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어요. GRE는 학원 2달 다녔고요. 그리고 나선 혼자 준비했어야 되는데 많이 준비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GRE를 공부하는 과정에 느꼈던 생각들, 미국에 와서 그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GRE를 더 잘 준비했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GRE가 어떤 시험이냐? 지난 시간에 토플은 기초적인 아카데믹 잉글리시 그리고 학교 생활에 관한 여러분들의 지식을 알아보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GRE는 대학원에서 필요로 하는 비판적인 추론력, 비판적인 분석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를 시험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영어에 관한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GRE는 인터내셔널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까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시험 과목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토플에 있던 리스닝과 스피킹이 사라지고요. 대신 수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은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먹기 전에 나와요. 점수는 정규 분포 곡선에 따라서 매겨지고요. 지금까지 GRE 시험을 봤던 사람들의 점수를 모 평균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의 성적이 몇 퍼센타일이 되는지 퍼센타일로 표시가 됩니다. 최근 들어 GRE 점수가 박사생들의 그 연구 능력을 제대로 재지 못한다라는 비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학교에서 GRE를 받지 않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생겨난 그 폐병 때문에 GRE를 웨이버 해주는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학교, 원하시는 학교, 학과에서 GRE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보는 3가지 영역은 이래요. Analytical Writing, Verbal Reasoning, Quantitative Reasoning. 이름만 봐도 아시겠지만 Analytic, Reasoning, 추론과 분석과 비판력에 대해서 따져보는 시험인 겁니다. 단순한 언어 시험이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구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뭐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많은 교수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크게 나누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나눌 수 있어요. Verbal Reasoning 같은 경우에는 질적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고 Quantitative Reasoning은 양적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GRE에서 말하는 이 2가지 영역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해서 이 연구들을 잘하게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오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시험의 과목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라이팅은 토플 라이팅이랑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는 진짜 순수한 아카데믹 라이팅을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사를 적는 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예시, 객관적인 사례들, 그리고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논리를 잘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카데믹 라이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카데믹 인티그리티라고 해서 표절을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학원에서 얻은 템플릿을 그대로 갖다 쓰면요, 그럼 표절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템플릿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랑 친숙해지시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더 빨리 논리를 전개할 수 있겠죠. 제가 추천하는 건요, 인트로덕션은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시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에세이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논리적 근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한 2문장, 3문장 쓰시고요. 바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시를 드시는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통계 하나 드시고 사례 하나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통계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통계를 어떻게 인용하느냐, 그리고 이 통계를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를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지 않은 통계를 들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논문을 퍼블리싱하는 게 아니니까 연구 결과를 하나 그냥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학교에서 진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그냥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according to the research conducted by 여러분이 가고 싶은 그 학교 이름, 콤마 하고 X를 적용한 집단 A의 성취도가 적용하지 않은 비교 집단 B의 성취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위에서 토픽이 얘기하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예시이다. 이렇게 문장을 두 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양적 연구에서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고 아카데믹한 표현이에요.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다시 한번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fferent. 이 표현을 꼭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 얘가 양적 연구를 토대로 놓은 거를 증명할 수 있구나.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지금 글쓰기 토픽이랑 연결해야 되겠죠. 문장을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앞서 주장한 XX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견이잖아요. 제가 유튜브에 제 의견을 올리는 것처럼. 그래서 아주 단정적으로 올리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래서 많이 쓰는 표현이 might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주장을 쓰셔야 돼요. 절대로 never, ever, every, all 이런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감점 당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한 문단을 마치셨으면 그 다음에는 실존 인물의 예시를 들면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드는 실존 인물의 예시는 미국 사람들이 다 알면서 미국 사람들이 호불호를 가지지 않는 그런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 그리고 내가 최근에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 역사를 많이 하니까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야지.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 사람들이 읽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 친숙한 예시를 들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호불호가 갈리는 캐릭터는 누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여러분이 좋아한다고 오바마나 뭐 트럼프나 이런 대통령들을 적는 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평가하는 사람, 글을 읽는 사람들도 미국의 어떤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글이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더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물 중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에 대한 얘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제가 추천하는 인물은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에이브리엄 링컨, MCK, 마틴 루터 킹 주니어, FDR,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약간 유재석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미스터 로저스. 누군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런 사람들의 예시를 잘 연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맞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예시를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바뀌더라도 갖다 쓸 수 있게 조금 연습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시면요 한국의 예시를 들으셔도 좋아요. 예를 들면 3.1운동 이순신, 세종대왕 그런 예시를 들어도 글이 좀 어센틱해 보이는 경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메인에 세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의 글이 좀 더 신뢰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연도를 외우세요. 연도.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인물이든 간에 연도를 외워가지고 연도를 같이 써주시면 여러분들의 글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 GRE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GRE 수학은요 사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공계 분들은 거의 다 만점 받으시고요. 우리 이제 이공계가 아닌 사람들도 점수를 160점 넘기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 하잖아요. 그리고 이 수학이 절대 겁먹으시면 안 되는 게 수학적 지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양적 추론 능력을 묻기 위해 이 수학 시험을 보는 거거든요. 두 가지 추론 능력을 보는데, 하나는 절차적 추론 능력, 하나는 통계적 추론 능력. 절차적 추론 능력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미국의 한 기숙사에 대학생, 언더그레이디에이트가 3분의 1이다. 그 숫자는 4,800명이다. 그런데 기숙사를 공사하면서 이 대학생의 4분의 1이 방을 비웠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는 대학생의 숫자는 원래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의 수의 몇 분의 몇이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적으로 차근차근 추론해야 되죠. 맨 처음에 3분의 1이 4,800명이었고 그러면 전체는 몇 명이다? 14,400명이다. 근데 4,800명의 4분의 1이 학교를 떠났다. 그럼 남아있는 대학생은 몇 명이다? 3,600명이다. 3,600명은 14,400명의 몇 분의 몇인가? 14,400분의 3,600. 그럼 공 두 개 제외하면 144분의 36. 공약수가 12로 계산하면 12분의 3, 4분의 1, 25% 또는 4분의 1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차적으로 가는 것들을 시키는 게 절차적 추론 능력이고요. 통계적 추론은 여러분 뭐 통계하면 잘 아시는 대표값,
분산, 표준 편차, 정규 분포 곡선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정규 분포 곡선까지만 아시면 통계적 추론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생각해 볼게요. 집단 A, B를 다음과 같이 주었을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집단 A는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연속된 정수, 집단 B는 마이너스 50부터 0까지 연속된 정수. 그리고 문제가 나오죠. 집단의 평균을 구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A, A가 더 크다. B, B가 더 크다. C, 똑같다. D,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마이너스 5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더하나, 마이너스 50부터 0까지 더하나, 합은 마이너스 5050이잖아요. 원소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집단 A는 원소가 50개, 집단 B는 원소가 51. 그러면 분모가 커지면 값은 작아지게 되죠. 근데 지금 집단 B가 분모가 크니까 집단 B의 값이 더 작겠죠. 근데 음수의 경우에는요, 숫자가 더 작은 게 상대적으로 더 큰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랑 2랑 있을 때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죠. 그래서 정답은 B, B가 더 크다. 이렇게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정규분포에 대한 얘기도 묻거든요. 정규분포 퍼센트도 기억하고 계시면 유리해요. 사실 GRE 매스에서 진짜 어려운 건 수학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하시는데 이 수학이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 언어가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는 용어가 좀 어려운 게 있죠. 예를 들면 integer, consecutive, whole number, natural number, denominator, numerator, remainder, quotient, hypotenuse, opposite, adjacent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그냥 한국어로 수학을 들으면 너무 쉬운 표현들인데 영어로 잘 모르시면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짜증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전치사 표현들이에요. reduced by랑 reduced to가 달라요. reduced by 1/3는요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 양에서. 근데 reduced to 1/3는 3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잘 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들도 잘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이게 수학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영어 표현을 우리가 읽어내면서 이 문제가 뭐를 요구하는 건지 머릿속에 바로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GRE 매스의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영어 표현을 잘 이해를 못해서인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문제 풀 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해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그림을 좀 그리세요. 2018년에 손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런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위 18%부터 상위 83% 중위 학생들의 성적은요 괄목할 만큼 성장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제 푸실 때 이게 글자만 보지 마시고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풀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 이번에는 버벌 얘기해 볼게요. 이게 제일 핵심이고 제일 짜증나고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거죠. 버벌은 토플 이전 단어, 토플 단어 제외하고 3,000개를 더 외우셔야 돼요. 이 3,000개의 단어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하면 글에 숨겨져 있는 화자의 어썸션을 여러분들이 분석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외우시는 방법은 뭐 A부터 외우시는 분도 있고 뭐 연상법에 따라서 외우시는 분도 있고 하시겠지만 그냥 외우세요. 네, 절대적인 시간 싸움입니다. 최대한 많이 외우세요. 최대한 많이 외우면 많이 외울수록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GRE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 못해서 여기에 나오는 $100 words라는 것들을 많이 못 외웠어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이제 논문들을 읽기 시작하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 표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다시 외우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1년 지난 한 해 동안 $100 words라는 거를 좀 많이 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GRE 버벌 문제들을 다시 보니까 제가 문제를 좀 비판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가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GRE 학원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어요. 토플은 시험이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되게 많은 분석이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 토플 강사들을 따라가면 토플 점수는 어느 정도까지 잘 오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GRE는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학원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한 것도 있지만 학원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던 게 많지 않았어요. 제가 학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시험 전체 개관에 대한 설명, 시험에서 따져 묻는
뭐 내용들, 몇몇이 템플릿들 이런 것들 배웠지만 GRE 학원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얻었다 볼 수 없어요. 주말반을 들었어요. 주말반을 들어서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을 들었는데 버벌 수업은 좀 제가 좀 그랬던 게 1시간 정도는 강사가 빈출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또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단어 설명해주고 단어 외워요. 단어는 나 혼자서도 외울 수 있잖아요. 굳이 그 자리에 1시간 반 동안 앉아가지고 강사한테 단어를 설명 들으면서 외워야 되나? 나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어 외우는 거 강사가 없으면 못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외울 수 있잖아요. 단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원에다가 기댄다?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GRE가 여러분들의 논리에 대해서 묻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GRE 강사가 여러분의 논리성을 키워줄 수 있냐? 학원 시간이 제한돼 있고 한 번에 수백 명의 수업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추구하는 논리성을 강사가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강사가 논리를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버벌 공부 때문에 학원에 간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GRE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교재 중에서 뭐 거마너, 파워보카 이런 것 때문에 학원에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뭐 좋아요. 랩에 가시면요 선배들이 보던 GRE, 거마너, 파워보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이런 데 가면 그런 교재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거 구입하셔서 외우셔도 되고 그거 말고 시중에도 다른 GRE 관련 단어들 나와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외국 교재도 있고 한국 교재도 있고 그런 것들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단어를 외우시는데 최소한 한 달은 꾸준하게 빡빡빡 쓰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버벌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토플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나는 지금 바로 GRE 준비하진 않을 건데 GRE에 나오는 글들의 수준을 좀 체감하고 싶다 이러면요 뉴욕타임즈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입하세요. 그러면 걔네가 뉴스레터를 일주일에 한 두세 번 보내주거든요. 거기에 있는 글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한번 쓱 읽어보세요. 그 수준의 글들이 GRE에 나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다시 내가 유학을 준비한다면 토플 학원 다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토플 학원 다닐 거예요. 몇 달 다닐 거예요? 토플 학원 2달 다닐 것 같아요. 실제로 2달 다녔고 GRE 학원 다닐 거예요? 물어보면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일단 다닐 것 같긴 해요. 근데 2달 안 다녀요. 한 달 다니고 돈이 아까워서 나머지 수업에 다 참여한다? 그건 잘 모르겠고 앞에 2주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혼자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학원에 참석하는 게 거기에다 시간을 쓰는 게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GRE나 토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제발 부탁인데 독서대 좀 사세요. 독서대 사시고 패드가 있으면 좋아요. 요새 보니까 한 30만원, 20만원이면 뭐 이러면 패드 하나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패드랑 독서대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요 시험을 이렇게 정면으로 봐요. 우리는 집에서 공부할 때는 책을 놓고 이러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종이에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종이로 글을 읽는 거랑 스크린으로 글을 읽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종이로 아무리 잘하다가도 갑자기 이게 스크린으로 바뀌어버리면 당황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눕혀서 읽다가 정면으로 바뀌었을 때도 이게 이질감 때문에 여러분이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하실 때부터 제발 독서대 사셔가지고 세워놓고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제발요. 이거 얼마 안 해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토플 교재, GRE 교재 다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거 들고 다니면 버스에서나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 꺼내서 공부하면 공부하는 티 너무 낸다고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교재를 사셨으면 근처에 재본소에 가셔가지고 책 주고 이거 PDF로 떠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재본소에서 한 권당 한 2만 원 정도 받을걸요? 그래서 한 5건이면 10만 원 되잖아요. 그거를 PDF로 다 떠서 여러분 메일로 보내주실 거예요. 근데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돌려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 보셔야 되지. 이 PDF를 패드에 넣으셔가지고요 들고 다니면서 보세요. 그러면 그 무거운 책을 항상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요, 담배 피시는 분들 이참에 담배를 좀 참으시거나 끊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일단 미국은 담배값 너무 비싸니까 담배 사서 피기 힘드니까 이참에 끊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에 안 좋잖아요. 두 번째는 이 토플이나 GRE는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먹기 전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있는데 이 10분 동안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 니코틴을 충전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컨디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럼 또 물어보겠지. 그럼 전자담배는 안 되나요? 시험장에 입장할 때 여러분 소지품을 다 맡기고 들어가요. 중간에 소지품을 건드리면 실격이거든요. 건드릴 수도 없고 중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니코틴을 충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담배 좀 참으시거나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얘기로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 토플 먼저 준비할까요? GRE 먼저 준비할까요? GRE가 더 높은 수준의 시험이고 GRE를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라이팅도 되고 리딩도 되고 이러니까 GRE를 먼저 끝내놓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지어 GRE는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 앞으로 기한 만료가 될 거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여러분 그냥 토플 먼저 하세요. 제발. GRE 먼저 하시면요, 그러면 유학을 포기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풀하고 진짜 너무 혐오스러운 시험이에요. 응? 심지어 옆방에 있는 데이비드도 지금 GRE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디 준비하고 있어요. 사이디 가려고 GRE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인한테도 짜증나고 힘든 시험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GRE 하다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토플은 점수가 오르는 맛이 있어요. 토플 먼저 끝내 놓으시고 그리고 GRE 하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GRE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각 영역에 대한 제 생각들을 나눴고 제가 미국에 와서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쓰고 읽고 배우면서 느꼈던 점들을 적었어요. 뭐 뻔히 다 아는 정보들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아직 잘 시험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SOP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먼저 준비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을 슬프게 만들 수 있는 가사 없는 음악 10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악 2-3개, 그리고 초 3개만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 이유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저의 부족한 얘기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비판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깊은 식견과 통찰을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까 옷도 꽁꽁 잘 싸매 입고 다니시고 미국에서 만나요.